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이 재개발 관련해서 가끔 질문들 들어오는 거 있으면 제가 일일이 답변해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유튜브 통해서 일부 조금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서 조금 소개해 드리는,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 최근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되게 심란한 상황들 많이 생길 거고, 저도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들에 있어서 국토부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답변 많이 넣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도 소개를 하겠지만, 그와 별도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내용들 중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재분양 신청 시 재당첨 제한되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먼저 아들이 A 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A 재개발구역에 분양 신청을 하고 2018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서 당첨자, 정비사업의 당첨자가 된 사례인 거예요. A 재개발구역의 아들이. 근데 당시에 세대주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당첨 제한 자체가요, 개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게 다 가거든요. 그래서 당시 세대주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역시 2018년 4월에 비재개발구역,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여기에 분양 신청을 해서 관리처분 총회 전이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A 재개발구역, 앞서 아들이 A 재개발구역이 재분양 신청을 8월 24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재분양 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분양 신청 받아 관리처분인가 받았는데 이대로 지금 분양을 하려 보니까 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인가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 등 해가지고 다시 분양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세대 계획이나 이런 분양 계획들이 바뀌다 보면 이제 다시 혹시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평형 타입 신청할 일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 재분양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재분양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 나오겠죠. 근데 아들이 만약에 이때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재분양 신청을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혹시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은 재당첨 제한이 일단은 2018년 3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서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세대원인 아버지도 2018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 아들이 받으면서 재당첨 제한이 걸렸는데, 재분양 신청하면 누가 걸릴 거냐, 아버지가 걸릴 거냐, 아들이 걸릴 거냐. 만약에 아들이 뭐 혼인신고를 해서 따로 빠져나가게 되면 현금 청산이 안 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냐, 좀 질문 자체가 되게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좀 전에 살펴봤던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은 도시정비법에 있어요. 지금 여기 46조, 구법의 46조, 작년 2017년 10월 24일에 법이 개정이 될 때 구법의 46조고요. 구법에서는 제46조 3항이고요. 지금 바뀐 법에서는 72조 6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그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부를 말해요. 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고,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바뀐 법에서는 재개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 일반 분양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또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 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청산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어때요?
자, 이런 내용이죠. 2017년 8월 3일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A 재개발구역, B 재개발구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A 재개발구역도 갖고 있었는데 A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관리처분이 2017년 8월 3일 이후 2018년 3월에 일단 났고요. B 재개발구역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질 때 세대원이었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지금 분양 신청을 한 상태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곧 떨어질 예정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당첨이 된 이력으로부터 지금 앞에 내용대로라고 하면 5년간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분양 신청해서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버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라면 아까 앞서서 이 내용이라고 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원래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 규정이 있냐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등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 법의 시행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10월 24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이 재개발구역 안에 A 재개발구역 안의 물건, 그 다음에 옆에 B 재개발구역의 물건 각각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더라도 청산이 되지 않는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재개발구역, B 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구역에 각각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소유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이라고 하면 각각 구역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종전의 규정대로 모두 분양 대상자가 된다라고 일단 법에서는 경과 규정을 둬서 구제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구제해주기로 한 게 있으면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바로 이 부칙 4조의 내용을 보면 이 법 시행 전 2017년 10월 24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을 뒀는데요. 뭐냐면 자, 토지 등 소유자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의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 대상자가 되거나 일반 분양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내가 물건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2017년 10월 24일 위에 물건을 아무거나 하나 샀잖아요.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사서 여기에 분양 대상자가 되게 되면 종전 거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물건 같은 경우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재당첨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는 거야. 먼저 취득한 거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는 앞서 가지고 있던 애들도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이분이 질문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단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언제 취득하셨는지는 질문을 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답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A주택, B주택을 각각 이분이 아버지, 아들 명의로 언제 취득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버지가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일단 그 문제가 먼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제 두 물건을 언제 사셨나요? 라고 다시 질문을 했더니 A주택은 2016년 11월에 구입했고 B주택은 2014년 12월에 구입했대요. 시점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이냐 이후냐 기준으로 갈린다 그랬잖아요.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둘 다 이전이죠. 다시 말해서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구입했다면 재당첨 제한이
아버지께 걸렸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 규정 적용대로 각각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재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분양 신청에 따라서 별도의 페널티가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전혀 다른 재개발 구역에 뭔가 취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취득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떨어지거나 했다라고 하면 얘네들 두 개 자체도 다 종전의 규정 적용을 못 받게 되면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되는, 또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신규 구입하는 주택이 그 재개발 구역에서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재당첨 제한 사례는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심플한 몇 개의 문장만으로 이 재당첨 사례들을 재당첨 된다라고 정해놓고 대부분의 내용들을 국토부에서 그냥 유권 해석해주는 형태로 해석해주는 형태로 질의하면 답변해주고 질의하면 답변해주는 형태로만 이렇게 지금 응대를 하고 있어서 추후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구역 안에 여러 개 투자를 해놓으셨거나 특히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재개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당첨 제한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국토부 질의나 조합이나 구청 질의 등을 통해서 미리미리 많이 대비를 해두시면 나는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망갈 구멍이 없는지 등등을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재당첨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만약에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성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재개발 구역의 정보를 찾는 방법,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든가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 분석이나 아니면 분양 자격이 있는지 분양 자격 분석이라든가 시도 조례, 토지만 갖고 분양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걸 갖고 있으면 되나라든가 어떤 재개발 구역에 투자해야 되는가 등등, 또 그리고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세무 문제들,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구멍들이, 혜택들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등등 재개발 사업 전반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공부가 필요하시다, 적극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라고 온라인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강의이긴 합니다만 수강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